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반,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200평형대 아파트 5층, 정미숙의 집이었죠. 50살 정미숙은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아들 박지훈을 위한 아침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5년째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팬에서 달걀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능숙하게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며 김치를 꺼냈죠. 모든 움직임이 기계적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의무가 되어버렸나 싶었어요. 엄마, 아침 됐어요? 방에서 나온 박지훈이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아들은 엄마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응, 잠깐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미숙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상을 기다렸어요. 아빠는 또 안 일어나시네요. 회사 일이 많으셔서 늦게 주무시거든. 조용히 먹자. 미숙은 지훈의 앞에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걀 프라이,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한 끼 식사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훈이 밥을 먹는 동안 미숙은 남편 철수를 위한 도시락을 쌌습니다. 55살 철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지만 요즘 들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 학교 가요. 늦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훈이 급하게 나간 뒤 미숙은 홀로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먹다 남긴 반찬들, 흘린 국물들. 이 모든 걸 치우는 것도 미숙의 몫이었죠.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미숙아, 도시락 챙겨줬지? 응, 냉장고에 있어. 어제 또 늦었네. 사업하는 게 쉬운 줄 아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한잔해야 일이 되는 거야. 철수는 투덜거리며 양복을 입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변명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회식이야? 또 늦는 거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철수의 차가운 대답이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미숙을 잔소리하는 아내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출근하고 난 뒤 미숙은 홀로 남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는 일상이 반복됐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도 똑같아 보였어요.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 무렵 미숙은 아파트 단지 앞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지만 그 대화는 늘 표면적이었어요. 사모님, 남편분 사업 잘 되시나 봐요?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미숙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철수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집에서는 사업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철수는 늦을 것이고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밥만 먹고 다시 나갈 것입니다. 미숙 혼자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부엌에서 요리하며 미숙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늘 피곤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때는 예뻤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도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치우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해요? 너 좋아하는 불고기 해뒀다. 미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어요. 아빠는 또 안 오세요? 응, 회식이 있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숙은 지훈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 지훈은 밥을 다 먹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철수는 곧바로 침실로 향했고 미숙은 홀로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미숙의 삶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미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숙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미숙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미숙이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김순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순이 씨, 무슨 일이에요? 미숙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집에서 말고 여기서요. 순이의 심각한 표정을 본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어제 저녁에 명동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철수 씨를 봤어요. 우리 남편을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냥 동료인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깝게 있어서요. 미숙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회사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숙 씨, 제가 본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순이의 말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철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안 자고 있어?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미숙의 질문에 철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잖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셨다고. 명동에서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누가 그런 소리 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수군거리나? 그럼 정말 거래처 사람들이랑만 있었던 거예요? 미숙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투덜거렸어요. 의심병도 이런 의심병이 없네. 나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 순간 미숙은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죠. 미숙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어요.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무슨 냄새? 술 냄새 말하는 거야? 철수는 점점 짜증을 내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홀로 남아 그 향수 냄새를 계속 맡았어요. 그 냄새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며칠 후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박 아저씨가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요즘 자주 가시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룸살롱 쪽으로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룸살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 곳에 왜 가시는 거죠? 글쎄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걸 수도 있지만 워낙 자주 보여서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니는 것,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집에서 통화할 때 밖으로 나가는 것들 말이죠. 일주일이 더 지나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미숙의 절친한 친구 이영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되겠어. 카페로 나와. 영희를 만난 미숙은 친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어제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철수를 봤어. 또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거야?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미숙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어.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더라. 미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미숙은 철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따져 묻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여보,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해. 지금 해야겠어요. 당신 다른 여자 있죠? 철수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철수의 대답에 미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정해달라고,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인정해버린 거죠.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미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철수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날이랑 새 삶을 살고 싶어? 미안해. 송나리. 그 이름이 미숙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35살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남편이 새 삶을 살겠다는 거였어요. 미숙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한평생을 바친 가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혼 서류를 받아든 미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버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방에서 나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랑 엄마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지훈아,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아빠가 바람을 핀 거예요? 철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훈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지훈아, 엄마가 정말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엄마가 너희 아버지한테,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아빠를 잘 안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미숙은 아들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지훈아, 너는 아빠 편에 서는 거구나. 당연하죠. 아빠가 돈 벌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미숙과 말도 하지 않았고 지우는 엄마를 차갑게 대했어요.
미숙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2주일 후 철수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숙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잖아.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은 내 명이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가지. 너는 나가면 돼.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위자료는 줄 테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미숙은 허탈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미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는 아빠랑 살 거예요. 지훈의 말이 미숙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잃는다는 현실 앞에서 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사 짐을 쌀 때 미숙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두고 가야 했어요. 미숙아. 짐을 싸고 있는 미숙에게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위자료야. 3천만 원이니까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거야. 3천만 원. 25년의 결혼 생활값이 고작 3천만 원이라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미숙이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김정순이 운영하는 분식집이었어요. 정순은 미숙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미숙아,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 추스르고 천천히 생각해봐. 고마워, 정순아. 정말 갈 데가 없었어. 분식집이 작은 원룸이 미숙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20평형대 아파트에서 살던 미숙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할 뿐이었어요. 첫날 밤 미숙은 차갑고 좁은 방에서 홀로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정주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못난 여자였을까? 미숙은 밤새 자신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미숙은 정순의 분식집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미숙아, 그동안 집에서만 있어서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라도 할 일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처음 해보는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모든 일이 서툴렀어요. 손님들 앞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여기 떡볶이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서투르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던 손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숙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받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비법은 양파를 많이 넣고 오래 끓이는 거예요. 그래야 국물이 진해져요. 우와, 저도 집에서 해봐야겠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미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그래, 처음에는 어쩌나 싶었는데 이제 제법 분식집 사장님 같아. 미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나자 미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놀림도 빨라졌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 미숙을 보며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미숙아, 너 이제 정말 능숙해졌다. 혹시 독립할 생각 없어? 독립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 있잖아.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보는 게 어때?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너 요리 솜씨도 좋고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순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본다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근처 상가 건물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리기로 한 거죠. 임대료가 저렴한 지하 상가였지만 미숙에게는 소중한 첫 시작이었어요. 정말 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쉬운 게 아닌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0대 여성이 혼자 가게를 차린다는 게 쉽지 않아 보였나 봐요. 네, 꼭 해보고 싶어요. 미숙의 단호한 대답에 중개업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장비 구입, 재료 납품업체 찾기까지 모든 게 미숙에게는 처음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준비했습니다. 엄마표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고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생긴 곳이네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미숙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여 내놓았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손님의 칭찬에 미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떡볶이는 다른 곳과 달랐어요. 양파를 오래 끓여 우린 육수에 직접 만든 고추장을 넣어 깊고 진한 맛을 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그냥 정성스럽게 끓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해주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미숙의 따뜻한 답변에 손님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 같다는 평이 많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직장인들이 몰려들었고 저녁에는 학생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미숙 씨 들었어요? 철수 씨 회사가 요즘 힘들다더라고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안 거예요? 제 남편이 같은 업계에 있는데 거래처에서 계속 돈을 떼먹혔다더라고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난리라던데. 미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지만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송나리와도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였어요. 나리라는 여자가 철수 씨 돈 다 쓰고 딴 남자한테 갔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응, 룸살롱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바로 다른 남자 찾는 거지. 미숙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이 결국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숙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사장님, 저희 방송국에서 맛집 프로그램 찍는데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사장님 떡볶이는 정말 특별해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미숙은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어머, 여기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 집이네. 정말 맛있다던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하루아침에 미숙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수와 지훈이었죠. 겨우 떡볶이나 팔던 여자가 나보다 잘 나간다고? 철수는 텔레비전에서 미숙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사업이 기울어가는데 전 부인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텔레비전에 나온 엄마 얘기를 하면 부끄러웠어요. 야, 너 엄마 떡볶이 장사하는 거 맞지? 우리 어제 먹으러 갔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냥, 그래. 지훈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성공하는 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어요. 한편 미숙은 바쁜 와중에도 아들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안부도 묻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가족이 없는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미숙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미숙의 엄마표 떡볶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경쟁업체들이었습니다. 미숙의 가게 주변으로 비슷한 떡볶이 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엄마 손맛 떡볶이, 우리 엄마 떡볶이, 정통 엄마표 떡볶이. 거의 똑같은 이름들로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생긴 집도 엄마표 떡볶이래요. 거기는 더 싸더라고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떡, 어묵, 양파, 고추장 등 모든 재료 가격이 올라 수익이 줄어들고 있었죠. 이렇게 가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미숙은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지훈이었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맞았어요. 지훈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나랑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아들을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망했어요. 지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엄마가 잘 나가니까 아버지가 더 초라해 보이잖아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인 거 알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엄마가 이렇게 성공한 게 아버지한테는 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꼴이 된 줄 알아요? 지훈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지훈아, 엄마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뭐냐고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그건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래도 참고 살았어야죠. 이혼하지 말고. 지훈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가족을 지켰어야죠. 엄마 혼자 잘 살면 뭐해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과 지훈이 급히 나가보니 술에 취한 철수가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떡볶이 집이냐? 내 마누라가 하는 집 말이야. 철수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아니, 철수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내가 왜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철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났어. 너 혼자만 잘 살려고? 아빠, 진정하세요. 지훈이 철수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숙아, 나 좀 도와줘. 너 없인 안 되더라. 철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철수 씨, 일어나세요. 이런 곳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안 일어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회사도 망하고 나리도 날 버리고. 철수는 울먹이며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당황스러웠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수 씨,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숙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숙의 냉정한 대답에 철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너도 나처럼 망해봐야 할 거야. 내가 이 가게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어디 두고 보자. 철수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가게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 일이 있은 후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남편이 와서 난리를 쳤다더라. 사정이 복잡한 집인가 보다.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악성 댓글도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킨 여자가 무슨 엄마표 떡볶이야? 이혼녀가 하는 집은 믿을 수 없어. 미숙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야 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갑작스럽게 위생 점검을 나온 거예요. 여기 위생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점검관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었던 부분들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미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철수가 뒤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추측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실토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철수 씨가 저한테 부탁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다는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사업까지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철수 씨가 왜 그런 일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술만 드시고. 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어요. 이제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미숙은 각오를 다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철수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면서 미숙의 가게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손님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미숙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무너질 수는 없어. 미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악성 댓글과 소문에 상처받았지만 진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미숙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분식집에서 알게 된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숙의 진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저희는 계속 올 거예요. 사장님 떡볶이가 진짜예요.
20대 대학생 커플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특히 미숙에게 큰 힘이 된 것은 70대 노부부였습니다. 김덕수, 박영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겜박 가게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둘이요. 네, 할아버지. 평소대로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미숙은 노부부를 위해 특별히 덜 맵게 떡볶이를 끓여드렸습니다. 두 분이 함께 앉아서 떡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미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떡볶이는 우리 젊은 시절 맛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각 결혼했을 때 돈이 없어서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둘이 나눠 먹곤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됐거든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살아갈 힘이 나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뭐려? 우리가 고마운 걸요. 이런 따뜻한 곳이 있어서. 그날 밤 미숙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떡볶이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건 음식이 아니라 추억과 위로구나. 미숙은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더욱 마음을 다해 손님들을 맞았어요.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20살 대학생이 하소연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거든요. 미숙은 떡볶이에 계란도 넣어주고 어묵도 더 넣어줬어요. 감사해요, 사장님.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힘내세요.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미숙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식사하러 오는 중년 남성들도 많았어요. 사장님, 혼자 먹어도 괜찮죠? 당연하죠. 편하게 드세요. 미숙은 혼자 온 손님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거든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미숙의 답변에 손님은 웃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이런 따뜻한 곳이 있어서 좋네요. 언제든 오세요. 항상 환영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느 날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젊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아이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왔어요. 그래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매일 떡볶이 사달라고 조르거든요. 미숙은 아이에게 떡볶이를 해주면서 맵지 않게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먹는 떡볶이는 처음이에요. 젊은 엄마가 고마워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마음을 알겠어요. 서로 힘내요. 이렇게 미숙의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지만 진짜 미숙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인터넷에 좋은 후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나쁜 댓글 있으면 저희가 다 신고할게요.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미숙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다시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엄마표 떡볶이 집이군요. 네, 어서 오세요. 미숙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시다니. 단골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미숙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일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찾은 거구나. 내 진짜 모습을.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숙의 엄마표 떡볶이가 다시 활기를 찾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분식집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여러 투자자들이 프랜차이즈 제안을 해왔고 미숙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제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전체에 20개 매장을 내자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확장하면 품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미숙은 신중했습니다. 돈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3곳에 직영점을 내고 성공하면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직영점이 강남에 오픈했을 때 개업 첫날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방송과 입소문의 효과였죠. 와, 정말 맛있다. 본점 맛이랑 똑같네요. 손님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직접 강남점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기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서 만들어야 해요. 네, 사장님. 두 번째, 세 번째 직영점도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이제 엄마표 떡볶이는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철수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철수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실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송나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미숙 때문이야. 철수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전 부인의 성공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나는 망하는데 쟤는 대박이 났다고? 말이 되나? 철수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지훈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모두 엄마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지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야, 너 엄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엄청 부자 되겠네? 응, 그런가 봐. 지훈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미숙의 본점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시간 되어서 손님들이 많았는데도 상관없이 들어온 거죠. 미숙아, 나왔다. 철수의 큰 소리에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철수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내가 왜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철수는 비틀거리며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너 혼자만 잘 살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다고? 너 성공하는 게 나한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철수가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제발 그만하세요. 장사에 방해가 돼요. 장사? 이 장사 다 망하게 해줄 거야. 철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그만하세요. 미숙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미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철수 씨, 당신이 망한 건 당신 책임이에요.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뭐라고? 2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저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젊은 여자랑 새 삶을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당신을 버리니까 이제 저한테 돌아오겠다고요? 철수는 미숙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분고분했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미숙아, 나 정말 힘들어. 혼자서는 안 되겠어. 철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너 없인 살 수 없어.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전 이제 당신 없는 삶이 더 행복해요. 뭐?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미숙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안 되는 거야? 네,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걱정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지훈아, 아빠가 너무 힘들어. 철수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게 해줄 수 없을까? 지훈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엄마의 모습도 새로웠어요. 아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지훈의 말에 철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너까지. 아빠,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훈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지훈아, 엄마가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자랑스러워요. 철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과 아들 모두 자신을 떠나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알겠어. 정말 끝인 거구나.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대단해졌다.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됐어. 철수는 쓸쓸한 뒷모습을 남기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더 이상 미숙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숙은 아들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철수가 가게를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엄마표 떡볶이는 이제 전국에 45개 매장을 둔 큰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작은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부산 지점 개업식 참석하실 거죠? 비서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네, 꼭 가야죠. 직접 가서 격려해 드려야죠. 미숙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커져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회사는 30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사무실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몇 년 전 좁은 원룸에서 지내던 것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들 지훈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숙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니? 여자친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드디어? 미숙은 기뻐했습니다. 지훈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소개받지 못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숙은 지훈의 여자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24살의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훈이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 지훈이가 뭐라고 했던가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뤄내셨다고. 수진의 말에 미숙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지훈이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님 생각하면서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녀석이? 미숙은 지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지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아니에요. 엄마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후회돼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미숙도 울컥했습니다. 오랜 세월 상처받았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이혼 통지서를 받던 날, 빈손으로 집을 나서던 날, 처음 분식집에서 일하던 날,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지.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미숙은 오랜만에 첫 번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숙의 마음속 특별한 장소였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소식 궁금해하세요. 미숙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장님,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덕수 김영자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가게를 찾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주 봐요. 정말 대단해지셨더라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제가 힘들 때 많이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들이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성공하시니까 우리도 기뻐요. 정말 대견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미숙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작은 치킨집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미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몇 주 후 철수가 미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숙아, 갑자기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어.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방해까지 해서 정말 미안해. 지금 작은 치킨집을 하면서 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 혼자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늦었지만 축하해. 그리고 지훈이 잘 부탁해. 철수 올림. 편지를 읽은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의 눈물이었어요. 그의 말, 미숙은 사회공헌상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는 지훈과 수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혼자 힘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미숙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버려진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분들이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게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숙의 마지막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첫 번째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손님들이 와글와글했어요. 엄마표 떡볶이. 미숙은 간판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간판 하나에서 시작된 여행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진 게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그게 인생이지. 미숙은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좋은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진 자신이 있었거든요. 미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